지난달 28일 경기도 일산의 한 스튜디오. 채널A의 인기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녹화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윽고 시작된 녹화. 15명의 탈북 미녀들은 숨겨뒀던 각자의 끼를 발산하며 분위기를 돋웁니다. 한 출연자는 북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노래에 맞춰 율동도 선보입니다. 남한의 걸그룹의 안무도 척척 해냅니다. 정말 우리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탈북 당시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스튜디오 전체가 숙연해집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북한 이야기가 매회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녹화가 있을 때마다 국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 낯설게만 느껴졌던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나라를 배반하고 왔다, 아니면 정말 후진국에서 왔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방송을 보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남한에서 대우받으면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느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진 막말 파문은 탈북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수준이 아직 제자리 걸음임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아마 같은 입장이나 같은 처지나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을 때도 자기가 그런 말이나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감히 그런 말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이제 2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당당한 한 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사회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진 막말 파문은 탈북자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변절자 파문이 채 진정되기도 전에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 구금됐었던 한 탈북자가 나이 어린 한국 대사관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사자인 전모 씨는 지난해 5월에 겪은 끔찍한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들을 받아들이는데 대한민국인가 이렇게 하고 탈북자들을 욕했어요. 이날 이때까지 저도 좀 신사를 넘어서 12살인데 이날 이때까지 그런 모독은 받아 못 봤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20대였지만 80을 넘긴 할아버지 뻘 되는 탈북자에게도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자식이나 같죠. 30살 자고니까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보고도 야, 자 80대나 늙은 손녀 될 분한테도 야, 자 너는 왜 여기 들어왔어? 이게 말이 돼요? 북한 민족은 개나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울리며 천시하니 마음이 아프다. 뼈아픈 고통은 일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취재팀이 만난 다른 탈북자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9월부터 거기 있었거든요. 개입하고 나는 생각 우리가 100번 넘어 했어요. 한 28, 30 그런 여자들인데 입이 걸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하게 그걸 조사를 받을 때 구를 잘 못 쓰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한국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그때 욕을 하죠. 아니 뭘 잘못해놓고 잘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하니까. 태국 난민 수용소는 중국 국경을 넘은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대기하던 중 작은 일이라도 잘못되면 그간의 목숨을 건 고생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검정물 나한테 주라고 해서 제가 머리를 감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머리 밑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가렵고 두드러기 나고 강제로 나풀을 들여야 한국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펄쩍 뛰던 외교부는 현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의 고성과 폭언, 강압적 언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관련 업무를 더 꼼꼼하게 살피고 대사관에 탈북자 보호 서비스 팀을 새로 꾸리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은 막말만큼이나 한심한 재외 공간의 대처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부가 재구실을 못하는 사이 중국 현지에서 돈을 받고 사람을 넘기는 브로커들의 횡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지난해 말 입국해 한국 생활을 갓 시작한 최모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최 씨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났고 베이징 영사관을 통해 한국행을 타진했습니다. 어렵게 이중으로 친 영사관의 철조망을 넘은 최 씨. 딸과 자신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영사관 측은 젖먹이 딸만 한국으로 먼저 보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딸의 국적 역시 한국인이란 이유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죠. 엄마하고 모녀가 헤어지게 만들고 1년이나 헤어지게 만들고 일로 와. 생사도 알 수 없는 딸과의 생이별은 1년 7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또 영사관의 부주의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송까지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딸이 보고 싶어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그녀를 영사관 측은 남편과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작스레 영내 밖으로 바로 내보내버린 겁니다. 이건 뭐라는지 아세요? 나가겠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다.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죠. 왜냐면 사람이 외줄로 거기서 내쫓으면 딱 그 문 나오는 동시부터 그 사람은 그냥 난민이 다시. 그거 공항구에 놔두면 박살나니까. 게다가 영사관 측은 최 씨를 내보내면서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비밀로 하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서약서를 받는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서약서에는? 내용이 그 안에 있던 시설, 그 안에 있던 생활, 모든 내용 외부 다 쓸 겁니다. 그 내용.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내용. 결국 최 씨는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의 구출 자금을 쥐어준 뒤에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들도 자기 수익을 다 받으면 하는 거지만 응당은 정부를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정부를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구출 비용은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탈북자들은 큰 빚을 지고 한국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한 지 10년 된 손정훈 씨는 브로커로 인해 삶이 망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09년 겨울, 손 씨가 일하는 북한 인권단체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가까스로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한 모녀에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또 더구나 14살짜리 어린 딸을 데리고 재탈출해서 북한까지 나왔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뭐 울면불면 전화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화기 받기가 참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서 이렇게 받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사심 없이 도왔습니다. 사심 없이 도왔고. 손 씨는 모녀가 한국에 오면 정착 지원금을 보태 돈을 마련할 테니 먼저 구해달라고 브로커에게 부탁했습니다. 브로커는 대뜸 말하는 대로 종이에 쓰라며 8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채용증이라고 쓰고 자기한테서 탈북자 브로커 비용으로 800만 원을 빌려 갔음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썼습니다. 문제는 이 모녀가 한국에 온 뒤 생겼습니다. 하나원 신체 검사를 받을 때까지 어머니는 자궁암에 걸린 줄도 몰랐던 겁니다. 결국 모녀가 구출 자금으로 모아둔 돈은 모두 수술비로 쓰였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손 대표는 모녀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됐습니다. 그 여자의 얘기를 라고 하는 브로커한테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 뭐 한 푼도 못 깎아주고 자기는 800만 받겠다. 만약에 800만 안 주면 국장님을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800만 원은 브로커가 임의로 정한 모녀의 목숨값. 그런데 재판부는
차용증을 써줬다는 이유만 들어 브로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탈북자 브로커 비용 지불에 관한 부분이 분소송 문제가 이게 법원에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어려운 사람의 심중을 악용해가지고 정말 많은 웃돈을 받아먹는 악덕 브로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절한 법적 제재를 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인신매매거든요. 15평 임대 아파트에서 고등학생 아들과 조카,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 손 씨. 결국 집안 곳곳에 차압을 예고하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 집에 주인이 없는데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뭐 다 내가 한 문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아, 주인이 없는데 들어온 거예요? 문 다 따고. 뭐 저녁에 들어오니까 뭐 황당하더라고. 집에 뭐 빨간 딱지들 다 붙여져 있고. 보름 후인 지난 27일, 취재팀은 손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날은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한 날. 그런데 취재팀이 와 있었기 때문인지 사전 통보 없이 집행은 연기됐습니다. 손 씨는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하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친형을 구출하려고 시작한 북한 인권 개선운동. 10년간 열심히 뛰었지만 형님은 결국 북송돼 공개 총살을 당하고 말았고 자신은 1,000만 원에 가까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는 한국 정부. 더는 이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나라고 하는 이런 그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좀 지켜보고 내 거취를 좀 옮겨볼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어린 딸을 구출하는데 브로커가 요구한 800만 원은 과연 정당한 비용일까요? 어린 나이에 국경을 넘어 한국에 온 김모 양. 지난해 4월부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했습니다. 북한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가자니까 배울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좀 가기 싫었어요. 남한에서 애들이랑 적응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힘들더라도. 뒤처지는 게 싫어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2학기에는 반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수학은 전교 10등을 했습니다. 일반 학교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왕따 당하더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공부를 잘하면 북한 애들이라도 공부 잘하면 왕따 당할 일도 없잖아요. 김양은 한국에 올 때 브로커에게 한 푼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인연이 닿은 이 민간 단체 덕분입니다. 일명 1,000원의 기적으로 불리는 탈북자 구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단체는 1,000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차곡차곡 쌓인 후원금으로 7개월 만에 55명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단체가 구출 자금으로 쓰는 비용은 성인 100만 원, 미성년자는 60만 원이 전부.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이 턱없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35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250만 원을 내는데 와서 나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개인 브로커도 있고 상당히 천차만별인데, 그러나 이런 단체의 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절대 다수의 탈북자들은 브로커들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 비용을 저희는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그 개인 비용을 내지만 대부분 탈북자들은 그 비용을 자기가 와서 한국에 와서 대갚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은 다 이제 빚 갚는 데 쓰고 빈털터리로 한국 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행한 거거든요. 남한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탈북자들. 여기에 의지할 곳도 가진 돈도 없다면 심적 압박은 그야말로 클 텐데요. 7개월 전 탈북한 김모 씨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암울한 한국 생활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정착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브로커에게 뺏기고 오히려 빚까지 졌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김 씨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정작 쓸 수 있는 돈은 10만 원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경상남도의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수도권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을 구하지 못한 김 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정부가 생활을 도와줄 신변보호 담당관을 지정해줬지만
김 씨는 얼굴도 못 봤다고 합니다. 힘겨운 한국 생활을 견디다 못한 한 탈북자는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인천시 논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2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한모 씨는 지난 5월 27일 이곳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한 씨와 함께 국경을 넘어 한국에 왔다는 동료 장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 씨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오거든요. 어느 사람은. 근데 여기 와서 죽었다는 건 그건 이제 좀 조금 문제를 다르게 봐야 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굉장히 가까이서 계셨던 분인데. 예, 뭐 기분이라는 게 이까지 와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국 접경 지역에서 갖은 고초를 겪을 때도, 하나원 교육을 받을 때도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한 씨는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삶이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자동차 면허도 따고 학원도 저 중장비 학원에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런 소리 들어보면 뭐 살려는 의욕이 있었거든요. 정착 지원금으로 받은 300만 원을 구출 자금으로 고스란히 브로커에게 뺏긴 한 씨. 수중에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남은 돈 200만 원을 갚으라는 브로커를 따돌리고 먼저 한국에 온 누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려 수십 곳을 전전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며칠 일한 게 전부. 탈북자라고 신분을 밝히면 사람들은 손살에 치기 바빴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여기 개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북에 있는 식구들의 죽음을 알게 됐고 누나의 부부관계도 자신 때문에 나빠진 것을 자책하던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 2009년 숨진 탈북자 가운데 16.3%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보다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겠지만 탈북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어디나 따라다니는 이방인이란 꼬리표입니다. 취재팀은 또 다른 탈북자의 죽음에 대한 제보를 받고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난 박모 씨. 열심히 번 돈으로 사직동 근처에 작은 구두방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북 출신임이 밝혀지자 아무도 그에게 구두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구두술도 좀 여러 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손님 좀 오게 하는 거예요. 손님을 못 오게 했다고 누가? 걔가 말하지. 그러니까 그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계는 막막해졌고 모멸감도 커졌습니다. 그 후 그는 친구들은 물론 동네 주민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산다가 요 지금 하는 사람이 탈북자인가? 그 사람도 사람 지내가지고 얼마나 오래되면 말하는 우리한테 인사를 하고 지금 어디 가서 이하고 보이지. 결국 박 씨는 두 아이와 아내를 남겨둔 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방 안에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실수라서 고향 사람이 거기 갔으니까 마음이 좀 알 수 있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죽지 않고도 살 길 있잖아. 탈북자가 처한 문제,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탈북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하나원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 기수별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희망과 경력을 고려해 진로 지도와 교육을 세분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탈북자 고용에 전보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공장. 햇빛을 차단하는 블라인드를 만드는 이곳은 전체 임직원 33명 가운데 24명이 탈북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남강호 씨. 블라인드를 만드는 일이 처음이지만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쉴 틈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비교 못하고 알바하고 식당에 가서 또 알바를 하고 와이프는 임신했어. 빡빡한 생활비에 식구들에게 보낼 돈까지 마련하려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지만 보람도 큽니다. 놀지 말고 그리고 돈은 벌고 돈을 또 작게 쓰고 저 뭐 먹기 싶은 거 있으면 대비스럽 저 같은 경우는 뭐 고기도 좋아하지만은 회사도 탈북자들을 고용하면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인건비 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문화적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래서 고용하게 됐죠. 회사는 탈북자들을 배려하고 탈북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꼽힙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회사도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회사와 근로자가 공생하는 관계로 가는 거고 성공한 북한 이스라엘 주민의 모습을 표본을 하나 만들어보자 해갖고 정착 잘하려면 뭐 힘든 거 뭐 힘들다고 안 하고 있으면 누구 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번 도와주는 거 계속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우선까지 와가지고 처음에 뭐 집도 뭐 해주고 해줬으면 뭐 저희들이 그 다음에는 열심히 뭐 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죠 저걸로.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자 2만 5천 명 시대 지원금만 쥐어주고 내버려두는 수동적인 정책은 그들을 또 다른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